고단한 일상 물러가라. 푹푹 찌는 더위 물러가라. 이현주의 맛있는 여행 떠나봅니다. 목요일을 기다리게 해주는 분이죠.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제가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어릴 때 소원은 봄 지나 가을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유독 시원한 곳을 많이 찾아 떠나는데 여름에 저한테 시원함을 선물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이 모인 마을이에요.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새신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경주하면 여름에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안강은요, 그 경주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네, 그래서 사실 포항이랑 영천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새신마을은 그 디귿자형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아래로 그 계곡이 흘러요. 물이 천이 흘러서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곳입니다. 새심하면 뭐 마음을 씻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새신마을의 그 새는 씻을 새자에 마음 심자예요. 이름 그대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처음 갈 때는 저는 한동안 매년 갔었거든요. 네. 처음 갈 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경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국도를 지나서 큰 대로변에서 이제 그 마을길로 딱 접어드는데 그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창 밖으로 갑자기 저 멀리 소나무 숲이 보이고 양 옆으로 푸른 논들이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양탄자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절로 버스의 속도도 느려지고 제 마음의 속도도 느려지는데 그러다가 마을 입구에 딱 닿으면요. 정말 오래된 느티나무가 갑자기 슬로비디오가 됐다 이 말씀이죠? 어머 그렇게 돼요. 그 깨끗한 풍경 때문에 갑자기 시선도 생각도 걸음도 다 느려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딱 그러다가 이제 그 입구에 딱 닿으면 그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정말 멋스럽거든요. 그 나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듯 당겨져요. 저는 느티나무란 이름이 너무 정겨워요. 그렇죠. 이름 자체 너무 멋있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들을 보면 저는 꼭 한 번씩 인사를 하거든요. 네. 갈 때마다 이 나무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래된 나무한테는 존댓말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야겠네요. 잘 있었니 그랬는데 문안인을 몇백 년 여쭤야 되신 분들.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앞으로 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님께. 마을 이름 듣고 설명도 듣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휴식이 맑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나요? 맑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시내가 아닌 외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현지인 분들만 조금 이제 아름아름 쉼을 취하러 많이 오시는 곳인데 그래도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에 경주시 안강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은 그냥 마을만 걸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계속 걷게 되는데 마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 시간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그 따라서 산자락이 보이고 푸른 논이 보이고 계곡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아기자기한 나무숲들이 있어서 그리고 꽃도 많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 고향의 풍경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도 그 맑은 쉼이 몸에 배어드는 곳이에요. 그런 평화스러운 자연 말고 다른 볼거리도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갔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예뻐서 갔었는데 이 마을에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회제 이연석 선생을 추모하며 후학들이 이제 세운 옥산서원이 있고요. 이 옥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에 포함이 된 등재된 곳이에요. 또 하나가 이연석 선생이 기거한 동락당이라는 고택이 있는데 이곳도 국보입니다. 국보 13호고요. 이연적 선생. 회제 이연적 선생. 그리고 또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쌓은 정일사시 1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도 국보 40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경주잖아요. 경주하면 신라인데.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별명이 있어요. 신라 속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 신라였던 이 땅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연적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리학자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신라 속 조선. 재밌네요. 근데 신라, 조선 다 그 경상북도
세력이 다 지배했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서원이 특별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세신마을에서 선비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옥산 서원이에요. 이건 가능하시면 문화해설사분이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회재 이현적 선생님이 1532년에 이 마을로 낙향을 하셔가지고 성리학을 연구하셨는데 이 서원은 선생님이 계실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학들이 선생님을 추모하고 선비들의 학업을 위해서 학업을 연마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서면 일단 마을도 예쁜데 서원도 굉장히 예뻐요. 그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면 상당한 그런 독특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나라 서원이 흥선대원 부대 많이 사라졌잖아요. 서원 철폐령 때문에 그중에도 꿋꿋이 하나 살아남았고 그리고 가서 보는 순간 그래 이 서원이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곳에서 공부는 하진 않겠지만 이 풍광을 보는 것만으로 되게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 서원이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서원 입구에 딱 보면 역락문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 논어 일장의 하기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붕자원박내 불령락호. 네. 해석을 하자면 벗이 있어 먼 길마다 않고 달려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글이 있고요.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는데 유붕이 자원박내하니 불령락호라. 그리고 이제 연락문 열고 들어가면 앞을 바로 가로막는 목조 건물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자연은 끝이 없다라는 풍월무변이라는 이름에서 딴 무변루예요. 그리고 이곳을 돌아서 가면 옥산서원의 현판을 단 구인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곳이죠. 네.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운치 있고 영락이니 상당한 경제에 오른 선비들끼리 그냥 노덕노덕 하는 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영락이니 풍월이니 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사실 이곳에 딱 가보시면 그 의문은 금세 풀리긴 해요. 정말 서원 담장만 넘어서면 보이는 풍경들이 이 말을 절로 떠올리게 한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원래 건축의 철학이 말이죠. 네. 우리 한국의 건축은 자연 안에서 그 자연에 맞춰서 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울리죠 자연하고. 그렇죠. 그 풍광 자체가. 그러니까 서원이 있는 곳 자체가 약간 굴지예요. 굴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땅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 좋았는데 서원이 위치한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 서원 거기 개천 같은 건 없습니까? 서원 바로 앞,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자락 산에 3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관통하는 개천이 있어요. 자개천이라고. 서원도 그 자개천의 면에 있어요. 서원을 나오자마자 우측으로 자개천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 마을의 이름을 얻게 한 세심대라는 너른 너럭바위가 나와요. 네. 이곳에 딱 가시면 그냥 사람이 우리가 여름날에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양화가 이곳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개천변에 넓은 바위가 있는 거죠.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옆으로는 계곡물이 콸콸콸 흐르고요. 산에서부터 내려온 콸콸콸 흐르고 외나무 다리가 있고 거기에다 고목과 그다음에 울창한 숲과 반짝이는 물길까지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서원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양화의 풍경이 그대로 있어서 여기에 가면 누구든 멍 하게 되고 누구든 쉼 하게 됩니다. 요새 멍 때리는 걸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뇌를 쉬게 해줘야 된다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 거 꼭 해야 되는데 여기 가시면 자연이 되고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조그만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이곳이 한낮에도 나무가 울창해서 자연 그늘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이 막 깊지 않아서 발 담그고 돗자리에 앉거나 누워가지고 정말 멍을 때리는데 이곳은 지금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이제 장마철 다가오면 비 온 뒤에 가시면 더 좋아요. 숲은 더 풀어지고 물길은 더 세차져서 시원스럽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 멍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이 세심대라는 바위 이름에서 유래했고 바위 이름이 세심대예요.
그러니까 회재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근데 그 바위가 워낙에 넓고 깨끗해서 정조 때는 여기에서 이제 지방에서 초시생들의 시험을 여기서 과거를 치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면 넓은 바위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계곡물이 흐르고 그 계곡물 사이로 자그마한 외나무 다리가 있고 그 위로 고목들이 우르상창하게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정부 공인 시험장이 됐었군요 그때는. 그 과거에는. 네. 지금은 가면 모두들 이렇게 탁종을 즐기면서 네. 쉼을 즐기고 있죠. 예. 네. 그런 말이죠. 회재 선생님 후손이 혹시 거기 살고 계신가요? 맞아요. 살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락당이라는 고택이 있는데요. 이 자개천을 따라서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회재 선생이 그 후손들이 계속 이곳 별채에 묵으면서 이 동락당을 관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동락당이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락당은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목조 건물인데 선생님이 낙향하셔가지고 땅도 고르시고 집도 직접 지으시고 그다음에 7년간 머무르시다가 떠나신 곳이에요. 1530년대에 오셨다고 하니까 네. 야, 그러니까 10년 있으면은 500년이네요. 그렇죠. 우와. 500년 선비의 발자취가 있는 곳인데 그 후손 계속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건축은 자연 안에 들어가서 그걸 네. 하는 건데 지키는 건데 동락당은 진짜 한옥과 자연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곳이에요. 네. 그 합일의 궁극을 보여주는데 정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자연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지를 보여주는 고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택 뒤편에 정자인 개정이 있는데요. 이 개정과 어우러진 자개천의 풍광이 정말 압권이에요. 개정이 이제 정자 이름이. 정자 이름입니다. 개정이. 네. 그 개가 그 개천이라는 개자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좋은 건 이 동락당 별채에서 고택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고택 체험을 하시면 예약하면 거기 잘 수 있어요? 네, 국보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 아름다운 자개천의 풍광을 개정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국보에 안겨 잠들 수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예. 유네스코 유산도 되고요. 네. 국보도 많고 이 동네 이런 데서 이렇게 또 귀한 그런 경험도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이 동락당은 이름을 보면 홀로 즐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곳에 가서 보면 회재 선생님은 혼자서 정말 마음껏 즐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정이란 정자가 기가 막혀요. 이곳은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좀 많이 봤어요. 저도 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모르고 딱 보시면 지나쳤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 동락당이 그 천변에 딱 닿아 있는데 이 정자는 이 천변 그 자개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가지고 그 아래로 커다란 기둥을 세워서. 여기서 잠깐 질문. 네. 거기 가면 혹시 앞에 어느 무슨 드라마에 나온 곳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크게 붙여놓지 않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보기 흉해. 그런 거 네,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다리 아래 바위에는 또 관음대라는 그 이름도 붙여놓으셨어요. 회재 선생님께서. 관어대라는 이제 물고기를 바라보는 무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건너편에는 그 관어대 건너편 바위에는 시를 읊으며 돌아오고 싶구나라는 논어의 구절을 따서 연귀대, 그다음에 그 위의 바위에는 맑은 물에 각근을 싣는다는 타경대 등등등 바위에다 다 이름을 붙이시면서 이곳에서 홀로 풍류를 정말 잘 즐기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꿉놀이 하셨네. 그러니까 정말 이름 붙여놓고 자연에 묻혀. 너는 요 바위 위에다가 다 이름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홀로 자연에 묻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홀로 즐기신 거죠. 네. 근데 이 홀로 즐기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공간도 있었다고. 이거는 이제 들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동락당에 보면 거기가 낮은 담으로 다 둘러져 있는데 그 담 중에 하나가 그냥 담 벽면 하나가 나무 창살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밖이 뻔히 보여요. 마당에 있는. 근데 그걸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해석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일하는 식솔들이나 누구든 그릇을 닦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바깥 경치를 잘 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도 하고 본인도 또 가만히 앉아서 툇마루나 어딘가에 앉아서 마당을 거리면서도 밖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공간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조선의 유적인데 말이죠. 네. 원래 이 지역이 이제 신라의 텃밭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라 때 뭐 유적 같은 건 없나요? 동락당에서도 다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앞서 말씀드린 국보 제40호인 정해사지 13층 석탑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식탑은 통일신라 시대인 9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본래는 여기에 큰 절도 있고 기거하시는 스님도 계셨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느티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터에 그러니까 이게 옥산 서원 그 터 안에 있군요. 가장 안쪽에 있어요. 입구 네. 쪽에 옥산서원이 있고 그 중간에 세신마을이 모여 있고 조금 더 가면 동락당 가장 안쪽에 정해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일단 이 딱 가면 이 탑은 1000년을 이 땅에서 고요히 이 땅을 지킨 석탑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1000년이라는 생각과 석탑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석탑은 1000년 동안 예. 이 땅 위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고 버텨냈잖아요. 예. 약간 말을 걸어주고 싶은 약간 그날 아우라가 좀 있더라고요. 해질무렵 가시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석탑의 형태가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높이가 한 5.9m 되고 13층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3층 석탑은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원각사지 석탑이 그 비슷하죠. 모양이 달라요. 아, 예. 보통 석탑들의 그 모양새가 이제 그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1층 몸돌이 굉장히 거대해요. 네. 그러고 나서 2층부터 쭉 몸들이 급격하게 작아지면서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그게 그 시기 같은 통일신라 시대의 다른 석탑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라고 해요. 그 양식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약간 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예. 이곳에 가셔가지고 조선 선비의 발자취도 보시고 통일신라의 아름다운 석탑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말이죠. 여기 동락당 그쪽에 네. 그 1박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농촌 체험 같은 거 그 근처에 가능한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저는 혼자 이렇게 약간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도 있어서 혼자 여행 가서 즐길 곳도 묵을 곳도 있고요. 가족들이 가면 약간 훈훈한 농촌의 인심과 고향의 따뜻한 뭐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가시면은 뭐 김치 담그기, 두부 만들기, 떡 매치기, 뭐 예절 배우기, 뭐 한복 입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뭐 테마 체험으로는 뭐 전통 혼례, 뭐 과거로 여행해가지고 서원에서 서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이 옥산 그러니까 안강 세신마을 쳐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름 앞두고서 여름휴가지 국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즐겁고 보물도 만나고 되게 운치 있는 한옥에서의 하룻밤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곳에 올 여름 이곳을 한번 떠나보셨으면 합니다. 예절 배우기도 있다니까 그거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 좋겠네요. 재밌어해요 아이들도. 네. 네. 어른들도 요새 예절 좀 배우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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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의 밤이
빌리가 부른 카리스마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현주의 맛있는 여행, 오늘은 경주를 여행 중이라서요. 영화 신라의 달밤 OST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음식일까요? 쇠고기나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 등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국물이 조금 있는 상태로 볶듯이 만드는 음식이죠. 찌개와 볶음의 중간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재료와 조리법은 다양합니다. 주 재료에 따라서 돼지 이것, 두부 이것, 삼겹살 이것, 오징어 이것 등등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골, 2번 샤브샤브, 3번 두루치기, 4번 찜.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맛있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에서도 안강읍을 여행 중인데요. 자, 이현주 기자. 네. 자, 여기서는 무엇으로 입맛을 돋워야 될까요? 제가 한동안 이곳을 매년 한 4년 연속 여름마다 갔었어요. 네, 매번 갈 때마다 첫 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그 세신마을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안강시장이 있어요. 이 안강시장이 오래된 가게가 있는데 승땡식당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두루치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저 맨 처음에 가서는 진짜 당황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루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걸쭉한 소스에 빨간 양념에 이렇게 재료가 예. 버무려져 나오는데 저는 처음 나온 모양새를 보고 아주 놀랐어요. 모양새가 아주 묘한데 전골 냄비에다가 약간 그 자박한 육수에 고기와 버섯 가득 채소 가득해서 내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주문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골을 주문했나 찌개를 주문했나 메뉴판에 없는데 그랬더니 이거 국물이 약간 많은 편인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전골 같아요. 전골 같아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거 두루치기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보통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면 고추장 양념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국물은 빨갛게 나오는데 맑아요. 간장 양념이 고춧가루를 타고 간장으로 기본 베이스 소스예요. 아, 고추 간장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돼지고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 앞에 놓고 이제 끓여서 먹는 건데 바글바글 끓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는 냄새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끓어오를 때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탁 먹었어요. 같이 간 여행자와 눈이 마주쳤고요. 갑자기 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가 시뻘겋게 이미 이제 다 재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익혀 먹는 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딱 서빙 됐을 때는 이제 네. 야채가 그냥 퍼렇고 허옇고 이렇겠네요. 그러니까 버섯이 굉장히 많고요. 예. 생고기가 이렇게 기름기 적당한 고기가 있고 버섯에다가 채소가 듬뿍 담겨 있어요. 흥건하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전골 같다니까요. 아,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게 전골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두루치기가 맞고 이건 자박하게 끓여 드시는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조금씩 변하는데 주재료는 돼지고기고요. 돼지고기죠. 돼지고기와 다양한 채소, 버섯. 네. 그런데 먹을수록 국물이 되게 처음 딱 국물을 딱 먹으면 이게 고소하면서 달큼이 시원해요. 간장 육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쫄아들수록 고기에 양념이 배면서 그리고 고기에서 육수가 나올수록 국물은 점점 더 고소해지면서 감칠맛이 정말 터지는데 이 집에서 두루치기는 젓가락으로 먹지 않아요. 숟가락으로 국물과 고드라운 고기를 한 입 먹는데 약간 국밥 먹듯이 떠먹게 되는데 네. 중간쯤 되면 불을 줄여가지고 약간 진해진 국물을 먹는데 이 집에서는 반드시 고기는 좀 걷어 드시고 국물이 좀 자박하게 남았을 때 밥을 볶아 드세요. 아, 그게 한국 음식의 마지막이죠. 다. 그렇죠. K 디저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와 맛있는 채소들과 맛있는 양념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엑기스가 된 농축된 그 양념에다가 맛있는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맛이 2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됩니다. 저같이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 좋겠네요.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은근한 그 감칠맛이 정말 터져 나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네.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네. 집에서도. 근데 이제 그 간장 육수의 그 비법이 중요한겠죠. 아, 그건 그렇겠다. 그렇죠. 예. 적절한 처음보다는 그 끓일수록 약간 그 맛이 딱 배어들게 하려는 적당한 간과 네. 그 이제 그 조리법에 들어갈 그 비법 양념장의 비율이 너무 궁금한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식당은 이제 안강 읍내에 있는 거.
안강 시장 내에 시장 있어요. 내에 있는 네, 거고 세신마을 안에는 식당이 있나요? 세신마을 안에도 있습니다. 네. 입구에서부터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현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뭐 시골 밥상들을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식당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으면 청땡이라는 식당이에요. 일단 이 식당은 좀 제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해요. 두 번째 영업 시간이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딱 점심만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저녁 안 하고. 네. 그리고 메뉴도 딱 하나예요. 예. 한정식 하나뿐입니다. 약간 그래서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가시면 굉장히 편해요. 딱 무언가 약간 고집이 느껴지는 집인데 네. 그런데 한 번 가게 되면 이 집은 계속 가게 되는 곳이에요. 네. 일단 저도 안강 이 세신마을 갈 때마다 이곳에서 꼭 그 다음날 점심을 먹거든요. 아침을 굶어요. 여기 가기 위해서. 11시 50분부터 2시까지. 한 네. 3시까지는 해주셔야지. 여행객들 뭐 1시 들어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곳이 워낙에 외지에 있다 보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식당을 정말 그러니까 예약할 때 인원수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름하고 인원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네. 예약했는지. 네. 네. 일단 이 식당은 그냥 가정집 같은 공간이에요. 외관이. 화려한 간판 이런 것도 없어요. 딱 식당으로 들어서면 가정집 같은 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서면 정말 주방이 넓은데 훤히 다 들여다 보여요. 근데 네. 정말 깔끔해요. 그 상호의 느낌처럼 깔끔해요.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그 식탁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좌식이었는데 다 식탁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들어가면 식탁들은 다 방 안에 있는데 한 방에 2개씩 식탁이 있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벗고 들어갑니다. 네. 네. 딱 들어가서 앉으면 이제 그냥 인원수 보시고 알아서 이렇게 나와요 음식들이.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건 이렇게 처음에 딱 그 3가지가 먼저 나와요. 그 팥죽과 백김치와 그리고 이제 경상도 말로 찌짐이라고 하죠. 부침개가 나오는데 네. 부침개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제가 갔을 때 어떤 날은 김치전이 나오고 어떤 날은 각종 채소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부쳐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집의 팥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오막한 사기 그릇에 나오는데 이게 스프 같기도 하면서 팥죽 같기도 하면서 팥죽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 묽게 만든 팥죽이에요? 아니요 걸쭉한데 네. 이게 끈적한 느낌이 아니라 입에 싹 스며는 느낌으로 싹 스미는 느낌의 약간 질감이에요. 네. 그걸 먹고 찌짐을 딱 먹으면 찌짐은 바로 부쳐서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침개는 사실 바로 부쳤을 때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뜨끈하게 나오고 백김치로 딱 입가심을 하고 있으면 이제 서빙해 주시는 이모님께서 이제 큰 밀차를 끌고 오세요. 이제 바퀴가 달린.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게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깔리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읊어드리면 일단 두부조림, 생선구이, 표고탕수, 달걀찜, 연근조림, 고구마랑 호박튀김, 버섯볶음, 콩나물조림, 나물, 깻잎장아찌, 된장찌개, 조기식혜, 나중에는 숭늉까지 나와요. 이 외에도 빠진 것들이 있어요. 표고탕수는 뭡니까?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 표고버섯으로 탕수육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한 입 먹어보고 그냥 버섯 튀겼겠지 하고 먹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표고버섯이 크잖아요. 그걸 네. 반툭 잘라가지고 통째로 그러니까 싱싱한 표고 탕수육에 겉옷을 얇게 입혀서 튀겨냈는데 뭐 튀기면 뭐든 맛있다고 하는데 그 버섯은 열이 가해지고 튀기면 향이 더 폭발하는데 네. 또 표고버섯이 익으면서 식감이 되게 더 쫀쫀해지는데 네. 그 쫄깃한 식감과 그 표고버섯의 향이 딱 입안에서 터지는데 고기보다 맛있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죠. 네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따뜻한 열이 가해지면서 탄수화물과 어우러진 그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조기 식게는 뭡니까? 조기 식혜요. 그러니까 식혜. 가자미 식혜처럼 식혜. 조기 식혜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감동한 건 사실 저는 한정식에서의 주인공은 저는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집의 밥맛이 기가 막혀요. 딱 가면 인원수별로 돌솥에다가 밥을 지어주세요. 돌솥밥. 돌솥밥이에요. 근데 일단 나오는 밥의 때깔이 기가 막혀요. 윤기 잘잘에다가 찰기가 유독 차진데 여쭤봤더니 그 안강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안강에서도 거기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매일 가까이 있는 안강민가? 모르겠네. 네. 네, 그 인근의 정미소에서 그때 그 요리할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오신대요. 정말 쌀은 바로 도정해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 바로 도정한 쌀.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고 네. 정말 적당한 습기와 쌀 향의 구수함과 단맛을 그대로 품고 있는 이 쌀을 심지어 돌솥에다가
바로 한 밥은 맛있잖아. 바로 지은 밥이 정말 맛있잖아. 아, 그럼요. 근데 거기 반찬 그 밥에다가 뭘 먹어도 맛있는데 이 집의 찬들은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으면서 저도 굉장히 특별한 게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이고요. 네. 그리고 딱 그 음식을 나오는 담음새나 조리법을 딱 보면 정말 하나하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네. 하나하나 굉장히 정갈하게 담아져 있고 간도 되게 적당해요. 네. 이거를 밥과 어우러져 먹으면 진짜 그냥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앞에 이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네. 계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메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표고탕수는 꼭 꾸준히 나오고요. 된장찌개랑 나오는 그 장류의 음식들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집의 가격이 참 좋더라고요.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인에 3만 원이었거든요. 두 사람에? 네. 근데 이제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2인에 3만 5천 원인데 3명부터는 1인 15,000원이에요. 추가가. 요새 서울에서 네. 웬만한 찌개집 가면 찌개 12,000원 하잖아요. 네. 찌개에 김치 조금 나오고. 이 집에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받는 상이 1인 15,000원이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죠. 네. 2인상, 3인상, 4인상 이렇게 올라갈 때 반찬량이 그렇게 확확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비슷하게 깔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오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3인부터 1인 15,000원이라는 건 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집에서는 그 돈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밥 먹고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식 A, 정식 B 이렇게 가격 차이 있는 그런 메뉴가 돼 있지 않나요? 그냥 하나예요. 단일 메뉴. 한정식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식당에서 딱 밥을 먹고 나올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의 위장에게 건강한 쉼을 선물한 것 같다는. 네. 저처럼 위장한테 좀 위장에 미안하신 분들, 위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고 위장한테 쉼을 좀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가서 이 한정식을 맛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현주 기자 여행 다니실 때 말이죠. 현지인들한테 네. 뭐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이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한테 이제 어디 맛있어요 이런 추천도 꽤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 경주 안강읍 쪽에는 그런 식당 없었나요? 물론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님께도 여쭤보고 저는 이제 시골 가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버스 기사님께도 여쭤봤는데 기사님들은 조금 거리가 있어도 싸고 맛있는 곳들을 많이 아세요. 네. 이분들이 추천한 곳이 바로 석땡 손칼국수인데요. 손칼국수. 네, 근데 이제 이 세신마을에서 차로 가면 5분 거리인데요. 이게 구역상으로는 영천시예요. 경주 시계를 벗어나는군요. 네, 그런데 차로는 세신마을에서 5분 거리여서 저는 이곳을 갈 때마다 한 2, 3일 사이에 2번씩 갔었어요. 네. 일단 이 집에는 처음에는 메뉴가 별로 없었는데 뭐가 복잡하게 많아지긴 했는데 이 집은 정말 손두부와 손칼국수가 기가 막힌 집이에요. 네. 일단 가격이 올라서 저 처음 갔을 때는 2,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손칼국수 4,000원, 손두부 4,000원, 부추전 4,000원이에요. 네. 그렇다고 심리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주문하면 두부가 먼저 나오는데 뭐 곁들임차는 없어요. 그냥 퉁벙퉁벙 썬 두부 한 모에다가 두부 한 모도 양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념간장이랑 적당히 시큼한 김치를 주시는데 아무 양념하지 않고 두부만 딱 먹잖아요. 네. 정말 고소하고 신선한 두부의 맛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두부. 모두부. 모두부. 네. 거기다 간장 탁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 김치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 한국 사람 아니면 잘 몰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칼국수가 나오는데 칼국수는 모양새를 보면 되게 예뻐요. 알록달록한데 뭐 달걀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면한 그 면에다가 면을 넣고 끓여서 국물이 걸쭉한데 그 위로 알록달록하게 부추, 애호박, 채썬 당근들이 있어갖고 색감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해서 국물 딱 맛보면 그냥 기본에 충실한 맛, 기교 없는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를 되게 좋아해서 네. 칼국수 먹을 때 부추김치 내주는 집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칼국수에는 부추가 아예 들어가 있어서 딱 젓가락을 들어서 부추와 함께 칼국수 면을 씹을 때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풋풋하게 탁 터지는 향과 고소한 그 탄수화물 면의 맛이 조화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집의 김치가 참 모양새는 별거 없는데 적당한 산미를 품고 있는데 칼국수랑 찰떡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저희는 마무리로 꼭 부추전을 먹고 오거든요. 여기에 부추전은 정말 푸릇푸릇하게 등장해요. 하얀 거 없이 파란색 부추가 얇고 바삭하게 튀겨져서 나오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실한 부추전이다. 이게 부추전이지. 가끔 보면 그 질퍽한 맛 없어요. 밀가루, 그런 맛 없어요. 부추만 잔뜩 넣어서 밀가루를 최소화해서 기름에 정말 바삭하게 튀겨주시는데 바삭하게. 엄청 맛있어요. 네, 혼자 다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방송 끝나고 해화동 가서 손칼국수나 먹을까? 해화동까지 올 텐데요. 네. 네.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 있었죠. 쇠고기나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 등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국물이 조금 있는 상태로 볶듯이 만드는 음식. 네. 이현주 기자님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두루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열변을 토했죠. 두루치기. 그 집은 다 특별한 두루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마다 이 집에 다 홀딱 반했어요. 네. 가시게 되면 꼭 가서 드셔보세요. 네, 저는 경주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뭐 석굴암 얘기해 주시려고 했더니 아주 특별한 데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더 좋은 여행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